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20년 12월까지 세인트 조지를 다니고 그 이후로 이제 트리니티로 편입을 해서 지금 5학기 텀 5를 듣고 있는 강유빈이라고 합니다. 좀 짤막한 시간에 어떻게 좀 유용한 정보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웃라인을 짜주셔서 이거대로 준비를 했는데 트리니티 우선 텀 5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아까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제 텀 1부터 텀 4까지는 이제 섬이죠. 그러니까 세인트 빈센트에서 듣게 되고 텀 5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듣게 됩니다. 텀 5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건너가는 학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텀 5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국가고시인 스텝 1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이제 텀 1부터 텀 4까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텀 5 안에 한번 쫙 다 훑어주면서 리뷰를 하는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매주 다른 시스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이제 카디오를 배웠고 그 전주에는 뭐 소화기 계통 GI를 배웠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다른 시스템을 하루에 2시간씩 이제 리뷰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리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하루 2시간 수업을 제외하고는 이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학교에서도 그래도 내버려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2시간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이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가을 학기에 들으시는 분, 봄 학기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5학기가 끝나고 나면 서류 작업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의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스텝 1을 보려면 인증 절차를 좀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작업을 거치고 좀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잡고 나서 이제 스텝 1을 보게 되는데요. 클리니컬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6번 정도 열립니다. 그 열리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리는 달에 맞춰서 시험을 스스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 열리는 달 전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달 전에 점수가 나오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기로 1월, 2월 이렇게 2달 열리고 음, 그리고 5월, 6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월 말에 학기가 끝나니까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나면 제일 빨리 보면 한 6월 달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텀 5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CBSE라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을 보기 전에 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 거기서 이제 일정 점수를 넘어야지만 통과를 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몇 점 시험 만점의 그 커트라인이 뭐예요? 시험 점수 커트라인은 199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300점 만점으로 알고 있고요. 네. 원래는 이렇게 좀 허들이 낮았었는데 이제 음, 허들을 점점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네, 왜 199점으로 제가 정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정확하게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 통계를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도 매년 CBSE 학생들의 통계를 내면서 이 정도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클리니컬 로테이션을 가던 레지던시를 가던 좀 잘 하더라라는 음. 이런 점수대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CBS 시험 치르기 전에 USMLE 스텝 1 패스한 상태로 보나요? 아닙니다. 그 CBS를 통과하고 턴5를 완전히 통과해야 스텝 1을 볼 수 있는 아,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턴5가 끝나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스텝 1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음. 특별한 뭐 사유가 있어서 뭐 휴학을 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 현재 USMLE 스텝 1 스코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점수가 좀 가장 안전한 때인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국제 의대이다 보니까 사실 정말 안전한 점수라는 것은 보통 이제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칭을 어쨌든 뭐 어느 과든 받을 수 있는 걸 이제 220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그 친구들과 미국 의대인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암묵적으로 학생들끼리 동의하는 점수는
아무리 그래도 230은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뜩이나 조금 이렇게 어, 이 제한된 자리를 미국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제의대이다 보니까 또 물론 지원할 수 없는 학과가 따로 정해지지는 않은데요. 음, 과에서도 조금의 제약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라든지 뭐 수술하는 쪽, 뭐 이런 쪽은 조금 더 경쟁이 아무래도 미국 의대 친구들 내에서도 세다 보니까 그쵸. 네, 국제의대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불가능한 과, 뭐 우리는 절대 국제의대는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스텝 1 리뷰라는 것은 사실 저도 아직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원래는 스텝 1이 레지던시 매칭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뭐 지금도 그것에는 변화는 없지만 아무래도 패스올 페일로 이제 올해 1월부터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스텝 2가 진정한 스텝 1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스텝 2는 아직 점수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텝 1을 패스를 하더라도 이 친구가 뭐 200점으로 패스를 한 건지 뭐 270으로 패스를 한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스텝 2로 이제 레지던시를 좀 결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패스올 페일로 바뀌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되는 얼마 안 된 첫 사례이다 보니까 저도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좀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패스하셔야죠. 저 패스를 무조건 꼭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세인트 조지랑 트리니티 장단점 소개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라고 하기가 참 모호한 게 제 입장에서 단점이었던 부분이 어떤 친구에게서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장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음, 우선 세인트 조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세인트 조지 자체도 그렇게 크기가 사실 많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의 트리니티보다 훨씬 컸지만 지금의 세인트 조지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국 학생도 10명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짧은 한 1년이라는 시간 내에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지금은 약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이제 학생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커진 케이스고 거기서 오는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학생들의 편의사항이나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이런 학교 지원이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시설이라든지 뭐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나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의 편의상을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저도 좀 수혜를 보고 나온 입장이고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어, 이게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나 교수님들도 늘어나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과 소통할 때 조금 이렇게 처음에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학기에 한 1,200명, 1,300명 정도가 들어오면 그 친구들을 다 한 수업에 몰아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또 4등분으로 쪼개서 300명씩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 A, B, C, D를 만드는데 그 그룹마다 똑같은 수업을 그 각 그룹을 한 번씩 다 가르쳐야 되니까 교수님들도 똑같은 수업을 한 번만 가르치면 됐다가 4번을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각 그룹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 친구들 또 시험도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첫 이제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삐그덕대고 뭐 시험을 월요일 날 본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수요일로 옮겨지고 이렇게 이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름 학기도
새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도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좀 이렇게 학교도 유연해지지 않았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음. 반대로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5학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5학기를 총 학생 수를 세도 한 40명 안팎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수업을 그냥 다 같이 듣고 있는 상태고요. 음, 음, 그리고 보통 또 꼭 텀 5가 아니더라도 뭐텀 1부터 시작해서 텀 4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반에 40명 이상 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실 정도였고, 음, 거기서 오는 좀 장점도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세인트 조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뵈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섬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었고, 음, 다른 분교로 또 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음, 교수님을 뵐 수 없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는데,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수님이 학생들을 좀 쫓아다닐 정도로 음, 좀 쉬는 날에도 내가 수업 열 테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 약간 이렇게 하실 정도로 네. 좀 교수님이나 학교와의 액세스가 쉽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음, 느껴졌어요. 이게 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 아무래도 고학년 텀을 아직 가본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고학년이 되면 어떤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고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음,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학교랑 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리니티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질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셨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그,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세인트 조지는 좀 약간 저도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약간 한국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하도록 학교 측에서 이제 학생들이 항상 긴장해 있는 상태에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텐데, 음, 근데 이제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이제 학생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한국 스타일처럼 이렇게 좀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긴장을 해줘야 정상이고 그렇게 해 있을 테니까 우리는 딱히 너희들 건들지 않을게. 약간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저는 또 그게 굉장히 장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의예 과정에 그 이거 의예 과정을 얘기하는구나. 의예 과정을 공부할 때부터 스텝 1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할까요? 스텝 1 시험 준비를 학교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은 없나요? 뭐 예를 어, 들어 기출 네. 문제라던가 스터디 그룹이라던가. 이것도 말씀을 사실 드려야 되는데, 사실 프리메드 과정은 어쨌든 본과를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의대생들이라면 물론 뭐 스텝 1부터 3까지 있지만 예전에는 스텝 1이 레지던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사실은 스텝 1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봐도 이게 무방했거든요. 의미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프리메드를 들어가면 어, 이상적으로는 스텝 1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어쨌든 이게 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결국은 스텝 1을 보셔야 되고 아무리 패스올 페일로 바뀌어서 그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스텝 1을 좀 많이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유빈 그러다 씨가 학부 과정을 미국에서 대학을 4년을 나왔잖아요. 그 당시 네네. 그때 화학을 전공을 하고 왔었나요? 생물? 아니 저는 일반 생물 전공했습니다. 일반생물. 네. 그렇게 졸업을 하고 의예 과정을 따로 없이 바로 본과로 입학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그죠? 네, 네. 음, 저는 그래서 좀 후회합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다면 저는 의예과를 갈 것 같아요. 네. 어, 왜냐면 저는 이제 일반 생물을 전공을 했는데 음,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어쨌든 사람 몸에 관한 이런 과목들을 조금 더 들었으면 의대에서 도움이 됐을 텐데 음, 일반 생물이다 보니까 저는 이 이콜로지, 약간 자연 생태계 쪽을 더 많이 배웠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사람 몸은 못 배우고 약간 뭐 해류가 어쩌고 막 이런 것들만 많이 배워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의예과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스텝 1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맞고, 스텝 1 시험 준비를 학교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은 세인트조지도 있고 트리니티도 있는데요. 여기서 기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물론 한국 의대를 제가 다녀보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기출 문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인트조지나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만드시면 큰 벌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할 수도 있고 퇴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기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다른 걸 어겼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라는 것은 딱히 없고 대신 뭐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카플란과 제휴를 맺어서 카플란에서 음, 어, 일정 이상의 문제 같은 것, 뭐 퀘스천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음,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드셔야 되고 가서 뭐 친구분과 뭐 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분과 이렇게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 부분인데 SGU라든지 그러니까 네, 세인트조지라든지 아니면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과외를 받을 수 있고요. 해부 근데 실습을 SG에서 이미 하고 오셨죠, 본과 2학년 때. 네,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네. 해부 학실을 들어가 봐서 아는데 굉장히 뭐 퍼실리티는 너무 잘 해놔서 시체도 네. 아주 많고요. 네. 네. 트리니티는 그 어때요? 저는 이제 제가 편입을 시작하고 나서 음, 그때가 이제 한창 온라인으로 할 때라서 음, 네, 저는 이제 그레나다는 가서 좀 오래 생활을 해봤는데 제가 세인트빈센트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음, 당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음, 트리니티 제가 이제 지금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 트리니티 세인조지가 정말 이길 수 없는 트리니티의 장점은 1학년 1학기부터 음, 병원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맞, 이제 로컬 병원에서 맞아요. 세인조지 같은 경우는 로컬 병원에서 실습은 5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해주고요. 그 음, 전에는 이제 그 해부학 그렇, 이런 랩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하스피럴 엑스피리언스라든지 뭐 병원에서의 이런 경험 같은 경우는 트리니티가 조금 더 일찍부터 쌓을 수 있다라는 음. 것도 트리니티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본인이 구하신 장소예요? 네, 제가 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앞에 드릴 거고요. 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너로빈스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고 음, 5학기 같은 경우는 워너로빈스 그 병원 옆에 있는 학교 부속 건물이 있어요. 스켈튼 센터라고 네. 이제 거기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음, 아무래도 대부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차로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라서 음, 다 이제 그 주변에 사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랑 이제 수업을 좀 쉽게 들을 수 있는 근처에 살게 음, 되는 거고요. 여기 질문 보면 한국 학생들끼리 커뮤니티가 좋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 음, 한국 학생들 커뮤니티를 만들 만큼 한국 학생들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텀 5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친구는 한국 학생들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저 음, 합쳐서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만큼의 뭐 이렇게 그런 충분한 학생 수가 있지는 않은데 음, 지금 텀 1부터 텀 4까지 세인트 비센트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좀 계시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올라오시면 음. 이게 좀 학년으로 올라오시면 커뮤니티가 그때는 조금 더 생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빈 씨 수업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이제 다 해결을 이따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 죄송하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 조금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이건 좀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이 비자 문제, 근데 이 비자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를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이게 어쨌든 저희는 뭐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면 사실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미국 영주권 시민권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뭐 이게 미국 의대 입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 영주권 시민권이 학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음, 지금 저는 이제 5학기를 들어왔는데도 벌써부터 그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음, 수업 스케줄 짜는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1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요. 이제 음, 그 B1 비자라고 하면 뭐 컨퍼런스나 트래블 비자, 그러니까 단기 여행 비자예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학교가 미국 의대가 아니기 때문에 음, 학생 비자를 줄 수가 없고, 음, 이런 단기 비자를 받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을 나갔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학기가 딱 정해져 있고 방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음, 로테이션이 들어가고 나면 방학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음, 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스케줄을 좀 학교와 이 병원과 충돌되지 않도록 잘 짜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게 뭐 사실 뭐 간단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또 이게 좀 바빠지고 힘들어지면 이게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비자 문제도 뭐 꼭 텀5가 아니더라도 레지던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 문제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고민 없이 왔다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유빈 씨 그 50만 불짜리 그때 저번에 문의 주셨던 거, 네네. 그 영주권 EB5가 현재 지금 3월 달로 이제 마감이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접수한 분들이 한 3분 계시고 접수증이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전한 거니까 한번 부모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한번 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했던 대로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아니더라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받을 거리는 넘쳐나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굳이 더 하나 얹으실 필요 없으시니까, 물론 뭐 지금 당장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없으면 가지 마시라 뭐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음,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레지던시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고 그런 음, 방법이 다 있지만, 아무래도 좀 신분이, 허들을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네, 가능하시다면 네, 좀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청사진은 좀 그려놓고 음,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유빈 네, 씨. 감사합니다.